둘, 셋. 건불 10년, 화무 11호, 열을 붉은 꽃이 없으면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 KBL 통산우승 4회, EASL 초대 챔피언, 트래블에 빛나는 안양. 찬란했던 그 시절은 하룻밤의 꿈처럼 아스라이 사라졌고 바닥 없이 추락하는 팀을 바라보는 팬들의 고통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특집 온 A웨이 안양 썰전, 추락하는 안양 정관장 이대로 괜찮은가? 안양을 사랑하는 팬들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 A웨이 안양 정관장 팬 유튜브 총괄을 담당하는 김도환 PD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A웨이 운영자 신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라이트 팬 김명원입니다. 오늘 출연 왜 하셨죠? 뭐 올스타도 뭐 많이 나가는 선수도 없고 팀 성적도 꼬라파 갔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넋두리 방송 하려고 또 저희가 모였죠. 근데 왜 정장까지? 사실 요청을 받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 심각한 팀 상황을 대변하기 위한 우리 컨셉을 얘기하자면 오늘 썰전 컨셉이기 때문에 좀 진지한 모습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 기준으로 오늘이 올스타전 날 저희가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 저희 성적은 단독 10위, 네, 꼴찌, 얼마 만에 10년 기록인지 10년? 네, 단 8승, 그리고 패는 22패. 아직 1라운드죠? 8승이면. 우리가 2년 전에 1라운드에 8승인가 9승을 했거든요. 9승 1패 했었어요. 9승 1패. 그런 시절이 있었고 통합 우승 시즌. 네.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프런트죠. 프런트입니다. 뭐 다 알다시피. 모든 뭐 용병의 선택도 다 프론트 쪽에서 진행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 중에서 뭐 선수 하나를 찝자면은 외국인 용병 그중 라레 나한테 좀 원망을 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긴 하고, 그러니까 라렌이 있음으로써 우리 팀의 컬러도 다 없어진 것 같고 그 책임을 지금 나간 라렌한테 좀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저도 물론 외국인 선수는 감독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는 맞지만 감독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몸 상태가. 네, 몸 상태나 원래 모션 오펜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5명 모두가 어느 위치에서든 슛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위치에서든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라레는 심지어 골 밑에서까지 자기 역할을 못 해줬으니까 그게 좀 크지 않았나.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순서를 한번 해보세요. 1번 프론트, 2번 감독 코치진, 3번 외국인 선수, 4번 국내 선수, 5번 이렇게 과하게 응원하는 우리들의 압박. 저는 일단 가장 안 끝났어요. 6번 짠돌이 돈안 쓰는 본사, 7번 우승 벌금 내는 KBL. 1번부터 7번. 일단 1번, 5번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뭘 이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이런 것까지 하고. 네. 아니 근데 이럴 정도도 의견 안 내면 사람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1번은 당연히 프런트. 뭐 저도 모든 책임은 프론트. 근데 또 거기서 타고 올라가면 프론트도 결론은 구단 모기업에서 주는 돈을 받고 하는 건데 모기업에서 돈을 안 풀면 결론은 또 거기 위는 또 모기업이 가지 근데 않을까. 사실 모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가 더 짠돌이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이 지경까지. 네. 그럼 뭐 딱히 따질 수가 없다. 그냥 모든 게 다 문제다. 그러니까 솔직히 다 못하고 국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다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두의 책임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하여튼 1번은 프런트. 2번도 프런트, 3번도 프런트, 4번도 프런트. 아니 그 중에 아까 말한 1번은 프런트, 2번은 외국인을 데려온 프런트, 네. 3번은 외국인을 못 도와주는 국내 선수, 4번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팬들의 압박이라고 했는데 난 압박을 더 가야 된다. 더 가해서 선수들이 솔직히 우리가 되게 순한 맛으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버스를 막았어, 길을 막았어, 집을 못 가게 그냥 좀 잘 좀 해달라 얘기하는데. 그러고 경기는 주어라 보러 가죠. 솔직히 몇 경기 봤어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체크인 리워드를 봤거든요. 저희가 총 30경기를 했잖아요. 네. 체크인 횟수가 25회더라고요. 역시 도른자는. 물론 거기에는 제가 안 가고 제 티켓으로 한 2경기인가를 누가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3번 정도 어쨌든. 네. 그래도 간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가잖아. 우리도 가잖아. 근데 우리가 가는 의미는 언제 이기나 보자로 가는 거지 사실. 그리고 나는 또 있어. 가까운 거. 그렇죠. 걸어도 올 수 있는 거. 가까워서 가는 것도 엄청 커.
이게 참 연고지 팀이란 게 그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난 솔직히 안양 지금 뭐 레드 부스터스 안양에 연고지를 하는 팀이 없으면 농구를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더 애착이 가게 해주는 게 아닐까. 지금처럼은 안 돼. 그렇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먼 한 발씩 뒤에서 수원 정도만 됐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다. 그래도 수원은 가깝잖아. 용인 정도만 됐어도 이 정도는 안 갔을 것 같다. 수원 용인의 팀. 아 우리 참고로 우리 이제 동준 씨는 이제 전국구로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전국 어디를 옷을 이게 출퇴근복이에요. 아, 네. 배지 한번 보이시죠? 아, 예. 잘 됐으니. 우리 AUA의 자랑 네, 동준 씨.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와중에도 공기업에 냈다. 아, 역시 덕질도 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거.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 덕질을 한 것 같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와중에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저희가 백수가 아닙니다. 그만 빱시다 이제. 우리 다 각자 알아서 잘 자기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원래 이거를 한 이유가 박진우 선수 인터뷰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안 나갔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최성원 선수 한 다음 주쯤까지는 최대한 완성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선수한테 약속이었는데 그걸 제가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팀 성적이 좋지도 않고 최성원 선수도 지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내밀 수 있는 타이밍이 계속 안 나오는데 이제 지금 딱 올부 때 나오지 않으면 이제 끝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꼭 내겠습니다. 네, 낼 거고 저희 그 구단 인스타랑 그 KBL 인스타를 제가 보면은 저희를 찾으세요. 트럭 안 보내다. 아. 우리 차는 너무 빠른데. 저는 오히려 저는 약간 생각이 좀 약간 또라이라서 무슨 소리 하나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트럭 혹시 안 보내시나요? 나서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안 좋을 때 자꾸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하고 싶은 게 못한다고 트럭을 보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 말은 동의해요. 뭐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해달라고 하는지 니네 못하니까 트럭을 보낸다? 선수들 얼마나 답답해. 뭐 자기들도 방법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태를 오게 만든 거는 잘못이 맞지만 그치.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10등이.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스포츠니까. 누군가는 꼴등을 해야 하고 그게 우리일 뿐. 나만 아니면 되는데 이거 꼴찌를 하고 있다 이거지. 나가돼 버렸네. 그래도 순위표 거꾸로 보면 1등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는 지금은 어쨌건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시즌 중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선수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걸 어필을 할 거면은 시즌 끝난 다음에 구단이 어떤 움직임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는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와중에도 계속 응원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SK전 갔었는데 이기고 나서 그 다음 경기가 올부 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반까지 저희가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응원 분위기가 진짜 좋았거든요. 신나지 같이.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팬들은 어쨌든 경기장을 끝까지 찾아가고 그 와중에도 열심히 응원하는 마음은 계속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오프닝을 좀 해보고 저희가 이 컨셉은 기본적으로 썰전과 백분 토론. 네. 그래서 옷도 이렇게 입었고요. 네. 네. 전반장 이대로 괜찮은가? 네. 제목도 그렇게 갑니다. 원래 했던 계획은 전반기 리뷰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전반기 리뷰를 곁들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왜 이런가까지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할 게 없어요. 이긴 적이 별로 팔스. 네. 진경기를 리뷰를 하는 진경기 그래 경기 다시 보기. 네. 그래서 저희가 라운드별로 간단하게만 찝을 점들이 있어서 그것만 살짝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앞에 저희 프리퀄하고 박재영 선수, 최성원 선수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그때 그 소감을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걸 할 때 무조건 첫 번째 게스트는 박지훈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다행히 또 박지훈 선수가 응해줬죠. 그때부터 뭐 결과를 떠나서 그 인터뷰 내용을 떠나서 우리는 성공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성원 선수한테도 얘기했을 때도 박지훈 선수가 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선수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좋은 시도였고 팬들 중에서 이렇게 선수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성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일단 시작을 박준현 선수로 너무 잘 끊었고 이렇게 선수를 불러서 한다는 게 가끔씩 유튜브를 다시 돌려봐도 이게 말이 되나? 나는 그냥 이게 말이 안 팬인데 되지. 그럼. 이게 팬인데 이게 되나? 근데 되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잖아 우리끼리 하는 거. 재미도 우리가 있고 솔직히 재밌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오히려 할 말은 1등 할 때보다 꼴찌 할 때가 조금 더 할 말이 많지 않나요? 우리끼리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칭찬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성적이 좋았던 시즌에는 여러 언론사에서 많이 인터뷰 그치. 요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적이 그때 나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팀 선수고 열심히 응원하는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신들을 열심히 응원합니다라는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인 선수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성실히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팬들만 아는 얘기들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겉면으로 보기 선수들의 이미지와 막상 대화를 나눴을 때 선수들의 이미지는 더 스윗하고 남자지만 최성원 선수나 박지훈 선수 남자가 봐도 반할 정도의 너무 스윗함이 잘생겼어요. 있고 너무 잘생기고 잘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앞에 프리퀄을 했었어요. 그때 시즌 전 예상 성적 기억하세요? 꼴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몇 등이었죠? 나는 내가 생각에는 우리는 플레이오프는 턱걸이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단 한 명도 플레이오프 탈락을 예상하는 사람이 바람이 없습니다. 있었지 바람이. 근데 사실 어느 팀의 팬이든 그럼 자기 어느 팀이 선수든. 꼴찌할 길 누가 예상하겠어. 그래서 사실 최소한의 목표가 6강이잖아요. 목표를 7등을 그러니까 잡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낮아도 6강까지만 가면 잘했어가 되고 그렇죠. 그 이후의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뭐 KCC, SK, 모비스, LG 이런 데는 이제 우승을 목표로 잡고 가는 팀이고 어느 팀이 난 꼴찌를 안 하겠어. 그 목표를 누가 갖냐고. 삼성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제 삼성 무시하지 마. 이제 잘해. 그러니까 3년 동안 꼴등을 지금 삼성 했으니까. 무시하나요? 아니, 무시가 아니고 제 말은 3명 저희 어디 6점 꼴찌 먹기로 진짜. 졌는데 저기 삼성 팬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 삼성은 봅니다. 3년 동안 꼴찌를 했잖아요. 그럼 목표가 사실 딸꼴찌일 수 있죠. 그치. 네.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요즘에는 부럽습니다.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제 친구 중에 이제 저처럼 삼성 경기를 이렇게 막 보러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요즘 원래 그 친구가 그냥 수도권만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지방까지. 지난주에 부산과 창원을 다녀왔더라고요. 신나지. 자기 그렇죠. 팀 이기고 그러고요. 그렇죠. 먼저 가서 또 이겨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알잖아. 5연승까지 직관을 하고 LG전하고 그 졌는데 삼성이 몇 년 만에 그럼 5연승을 한 거지? 2017년 이후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대단하네. 진짜 그러면 요즘에. 우리랑 이제 상대할 때 딱 그 시즌이었던 그쵸. 것 같은데 준우승할 때 우리가 우승하고 삼성이 3등했던 그 시즌. 네. 그냥 뭐 부럽죠. 네. 어쨌든 그러면 최종 순위는 마지막 끝날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어봐야 가슴만 아픈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시즌을 엄청 빨리 시작했어요. 당연히 빨리 끝났으니까 컵 대회부터 들어갑니다. 네. 뭐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컵 대회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를 두지 않지만 보긴 했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 라렌이 왜 내가 알던 라렌은 저기서 그치. 우적우적 들어가서 골 밑에 올려놓는 친구가 라렌인데 이렇게 밖에서 놀지? 근데 그걸가 몸싸움이면 안 되지? 컵 대회부터 나가기 전까지 계속 그 모습을 보였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몸이 아직 안 올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완성된 몸이었어. 알고 보니. 큰 의미를 두진 않았지만 좀 징조가 보였다. 이렇게 될 징조가. 라렌 이제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 가족이 이제 태풍 피해 지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졌다 그래갖고 그게 정리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LG KT 시절을 물론 나이는 먹었지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저희 성적이 4승 5패를 했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성적보다 잘했거든요. 네. 라운드 총평 한번 각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동준 씨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라운드에 4승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대치 이상으로 해서 변준이 형이 오기 전에 이 정도면 할만하겠는데 우리한테 아직까지 희망의 불씨를 남겨놨던 라운드가 아니었나. 저도 예상 승리를 2승으로 했는데 무려 2배나 받았고 뭐 배병준 선수가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작년 1라운드도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이 공존했다. 우리가 라운드 1라운드는 그래도 좀 우리 작년 1라운드에 7승 2패 하지 않았습니까? 의외로 네. 그러니까 작년의 반복은 아닌가? 하지만 좋았다. 눈앞에 당장 승리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박지혁 기자가 항상 말하지만 1라운드는 가라다. 가라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뭐. 가라 할 때 잘하면 좋지 뭐. 가라라도 잘하는 게 어딥니까? 그럼 남들이 버리는 라운드를 우리 챙겨 먹는 거야. 저도 변준영 오고 진짜다. 네. 어차피 앞에는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치. 네. 그게 해서 그때까지만 버티자 네. 였었죠 우리는. 네. 버티자
였고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마쳤고 그러면 이제 2라운드가 저희가 이때부터 추락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제 2라운드부터는 우리 외 다른 팀들이 이제 팀인 정비가 돼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미리 말 그대로 아까 1라운드 팀들이 좀 몸풀이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이겼던 거고 팀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 팀의 단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장점이 안 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3승을 했어요. 난 이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저도 2라운드 초반에 변준영이 와서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줬을 때 이거 1라운드가 가랑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1라운드는 가라가 맞았구나. 그래도 뭐 좌절스럽진 않았습니다. 희망이 많이 보였을 뿐. 뭐 나쁘지 않은 라운드였다. 그렇지. 나쁘지 않은 라운드였다. 특히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저희 2라운드 그 가스공사 원정에서 그 경기 진짜 재밌었거든요. 4쿼터 내내 치고받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3점 차로 졌는데 그거는 저도 젖잘 싸는 딱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기 아쉽겠지만. 직전이 홈에서 KCC 상대를 이기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변준영 오니까 다르네. 그치. 우리 경기력이 확 달라졌다. 이대로만 가면은 그래도 한 6등은 하겠다. 졌지만 희망을 보였으니까. 하지만 그게 최고점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신나서 오늘 올릴 때 제목을 화타 변준영 선생 뭐 그렇게 적었거든요. 라렌이 달라졌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한 경기 하고 그 다음부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변준영이 그래도 변준영이 못했다기보다 아직까지는 팀에 기존에 솔직히 변준영도 군대 가기 전에 팀이랑 지금이랑 완전 다른 팀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변준영이 있음으로써 뭐 말하는 S급 한 명이 팀을 바꿀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지금 바꾸려면 커리 정도로 와야 바뀌지 않을까요? 커리가 와도 우승은 못합니다. 뭐 한번 이규섭 의원이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뭐 커리가 와도 우승 못한다라고 했다가 대차게 까인 적이 있는데 저는 선호합니다. KBL에서 난 못한다고. 아니 커리가 SK, 모비스, LG 이런 데 가면 우승하겠죠. 한번 아니야. 확실한 건 아니야로 우승 못합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고통의 3라운드죠. 전패. 2라운드 넘기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비스가 농구를 너무 못해요. 개 못해. 네. 최근에는 우리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3라운드에서는 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기고 있어. 네. 아직까지. 유일하게 앞서고 있는 팀 아니에요? 그렇죠. 전적에서. 2승1패로 좀 이게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조동현 감독 예하 선수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기고 있는 그러니까 라운드별로 해서 우리가 더 이겼을 때 모비스가 우승인다? 그래도 우리보다 못하. 그렇죠. 당연하죠. 너네 개 못하잖아. 근데 요 2라운드 중에 꼭 짚어야 될 경기가 하나 있거든요. SK전 할 때 오심이 진짜 큰 오심이 나왔거든요. 이게 그 김선영 선수가 이제 하프라인 넘어오는데 박지원 선수가 스틸을 했어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단독 찬스가 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불었으면 보더라도 비디오를 보더라도 그랬는데 그 판정 안 잊고 거기서 끊어버리고 다시 그냥 수비 다 작은 상황에서 공격을 해버렸는데 그리고 턴오버 나면서 저희가 이거는 KBL에서 오심 인정을 했죠? 당연히 했죠. 근데 했지만 오심 인정이 아니고 정확히는 왜냐면 그때 안영선 심판이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을 바로 부른 게 아니에요. 박지훈이 뺏어서 공을 넘어가는 순간 비디오 보겠다고 비디오로 했어요. 봤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운영의 묘가 떨어졌다. 그렇죠. 운영 미스지 오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심판도 징계는 받았고 저도 이제 직장인이 됐는데 솔직히 생각하는 건 심판도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불었으면 안 됐어요. 그럼 정말로. 항상 심판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지만 노력하는 거 맞아? 맨날 막 그러고 그러기에는 노력은 하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판정은 나왔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좀 아쉬웠지.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면 거기서 박지훈이 2점 넣어서 2점차 됐어도 졌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뭐 스포츠에 이프는 없는 그렇죠. 누구나 알겠지만 그 기세가 진짜 잡을 기세였었어. 근데 정확히 우리가 이 경기 기점으로 맞아. 분위기가 확 다운돼가지고 그때 이겼으면 지금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을 때 이거지. 그럴 것 같진 않아. 핑계이긴 한데 뭘 한들 뭐. 모든 책임은 남한테 돌리는. 네, 뭘 한들 뭐. 어쨌든 그 아쉬운 경기 2라운드가 또 이렇게 지나갔죠. 네. 추락의 조짐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3라운드에 왔는데 그때부터의 그 안양의 이제 단점이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네, 라운드 전패하고 앞에
그래서 총 10연패를 합니다. 구단 진짜. 기록이고요. 저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뭐 게임을 보는 것 자체도 해서 보고 싶지도 않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 홈 경기가 좀 많았잖아요. 가게 돼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보기 싫은데 가게 돼. 저는 이제 주변에서 안양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농구를 그래도 조금은 보는데 야 요새 왜 이렇게 못하냐, 왜 꼴찌냐, 근데 넌 왜 맨날 가냐, 골을 꼭 뒤에 붙여요. 저는 이제 그런 말 하죠. 시즌권자인데 네, 시즌권자에게 농구장 홈 경기를 간다는 것은 그냥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듯이 그냥 경기가 있으면 가야 돼요. 양치하듯이. 너 농구 보러 가? 나 양치하러 가. 그렇게 그냥 당연히 가야 된다. 예, 좋아. 이거 뭐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야죠. 근데 가서 앉아 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 그거 하는 거 보면은 이게 화가 막 올라온다. 그래도 그나마 젖잘싸한 경기가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리고 나는 이 패배에서의 빛을 본 건 이 박지훈이 2라운드까지는 좀 본인이 하려는 거가 좀 덜했어요. 이제 지금 팀 분위기가 자기가 안 하면은 완전 이건 망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드 캐리가 시작됐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꺾어도 되나요? 박지훈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해보세요. 코트 위에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 25번 선수가 공을 잡으면 돌다가 6번을 주고요. 12번 선수가 공을 잡으면 돌파하다가 6번을 주고요. 19번 선수가 공을 잡으면 들어가다가 6번을 주고요. 아, 51번 선수가 잡아도 들어가다가 6번을 주고. 이 6번이 안 할 수가 없어요. 폭탄을 그렇죠. 폭탄 돌리기를 했었다. 한번 우리 이 10연패 때 경기 한번 보면은 코트 위에 있는 선수가 림을 안 보고 6번 박지훈. 선수만 봅니다. 박준만 참. 네. 들어가다 패스. 그 박지훈이 누구 찬스 나서 주면은 페이크 한 번 주고 들어가다 패스. 공이 뜨거웠나 봐. 네. 이걸 계속 돌리는. 이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박지훈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예. 그래서 안타깝죠. 박지훈 선수도 오히려 스탯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참 이게 결과가 안 나오는 스탯이라는 게 본인도 그치. 제가 이때 직캠을 항상 찍잖아요. 요 딱 보면은 경기 중간중간에 끝날 때마다 박지훈 선수가 계속 들어 눕거나 엎어집니다. 맞아요. 똑같은 동작으로 계속 그 장면이 계속 나요. 좌절하면서. 공을 오래 잡으니까 턴오버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본인 실수 아니고 본인은 잘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본인 자책, 원래 자책 많이 하지만 자기가 워낙 잘한 경기에도 똑같은 자세로 계속 바닥에 누워요. 그거 보는데 막,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경기장 본 팬들은 다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웬만한 경기 끝까지 다 보잖아요. 근데 점점 지다가 삼성전 저희가 100득점 먹으면서 질 때 되니까 원래는 끝나면 나와서 하소연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다 갔어요. 한 명 경기를 다 안 보고 간 경우가 저희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더 못 보겠다 하고 갔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그치. 네. 경인의 가로. 네. 진짜 잔인한 고어 영화를 보는 게 나을 정도로 그 경기는 조금 보고 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그리고 또 박지훈의 활약이 또 추가로 신인들의 활약. 네. 그 중에 2라운드 픽으로 했던 소준혁 선수가 난 수비하는 걸 보고 이 선수는 이제 안양에서 이제 수비 스페셜로 만들어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스틸픽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사실 신인은 좀 우당탕탕하고 어리버리 까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침착해. 네, 근데 슈팅 올라가는 타이밍이나 그 올라가는 자신감이나 그리고 솔직히 수비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보면은 실수할 때 있어요, 당연히. 근데 기본적으로 정말 악착같이 따라다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득점력으로 봤을 때도 소준혁 선수가 명시돼 있을 때 득점을 꽤 많이 했던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수비만 안정이 되고 중간중간에 조커로 나왔을 때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팀 분위기상 나왔을 때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때 한번 인터뷰를 했잖아요. 말도 잘해.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스타일 기질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도 연습을 한 것 같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었는데 긴장도 안 하고 잘 하더라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인터뷰를. 저희 구단 영상보다 저희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3점슛으로 올라가는 것도 안 들어가더라도 슈폼이나 릴리즈가 좋아. 자신감이 마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양희종을 보는 듯한. 양희종 선수가 그랬거든요. 에어볼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 약간 돌려가게 같이. 아니, 에어볼이 나와도 나는 무조건 이거 넣을 거야 라는 슈폼으로 자신감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준혁 선수의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롤모델로 봤을 때는 최성원이나 SK 최원혁? 오재현? 오재현이 제일 맞겠다. 오재현 같이 수비로 먼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그 다음에 공격력을 하면은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 지난번에 최성원 선수가 엔트리에서 빠지고 박지훈 선수가 파울 트러블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버튼이랑 돌아가면서 물론 리딩이라 하기에는 조금 공 터치가 많지는 않았지만 공을 갖고 하프코트를 넘어오고 상대는 풀코트를 붙는데도 넘어오고 이런 걸 보면은 조금 희망을 돌리잖아요. 정성우까지도 볼만하지 않을까. 아, 난 정성호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잘하는 겁니다. 아, 나 무슨 너무 짜증이 나. 저거 왜 파울 안 부는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정확히 문성곤이 그랬어요. 아, 상대편인데 욕하면은 잘하는 거. 그렇죠. 정확히 양희종, 문성곤, 아, 정성우, 양희종도. 오재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양희종이 우리 선수니까 감싸고 그랬지. 다른 팀에서는 양희종 선수 엄청 싫어하잖아. 그렇죠. 진짜 더티하다. 정확합니다. 뭐한다. 양희종, 문성곤, 오재현, 정성우. 네. 정성호 나 싫어. 아, 너 플레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잘한다. 우리 팀 팬에게 사랑받고 상대 팀 팬에게 욕먹는 존재가 되자.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럼 같은 이제 신인이었던 기대받는 신인 저희 박정우 선수에 대해서는 박정우 선수는 그 뭐야 KCC의 송교창처럼 미래의 1픽을 먼저 데리고 온 건 맞아요. 근데 아직은 미완의 상태인 거는 누가 봐도 확실하고 아직은 좀 스킬적인 부분이나 좀 보완할 게 아직은 많고 뭐 또 아직은 또 너무 호리호리하니까 웨이트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한데 신인은 당연히 어리버리한 것도 있고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건 사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차민석 선수나 송교창 선수나 처음부터 프로에 뛰진 않았잖아요. 송교창도 첫 시즌에는 좀 많이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였고 우리가 D리그를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 선수는 2년 3년 뒤를 보고 뽑은 거기 때문에 뭐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조금씩 써먹을 수 있다는 건 네. 되게 고무적인 게 아니라 당장 엔트리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 아직 성인 이제 성인이에요. 이제 술을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랑 5살 차이 5살 차이밖에 안 나는 그리고 선수인데 애기지 애기.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안 간 선수들은 특히 연고대 나온 선수에 비해서 이런 관중들이 꽉 찬 경기장에서 하는 거에 적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연고대 나온 선수들의 가장 큰 베네핏은 저는 연고전, 고연전, 연고전, 고연전 그거를 경험한다는 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신장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박정웅은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저는 박정웅의 풀업 점퍼를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 신인들 얘기하면서 좀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우리가 D리그가 없는 게 참 요 타이밍에 좀 아쉽긴 해요. 요 두 선수 같은 경우는 D리그가 있으면 진짜 활용이 잘 되고 진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운영할 의지도 없고. 그렇죠. 실효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 운영할 거면 뭐 그치. 부단 운영을 하시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D리그 운영 비용이 얼마 들래? 수당 좀 더 나가려나? 아니 그리고 D리그 경기도 어차피 이천에서 하는데 우리 숙소 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경기 시작 몇 시간 전에 가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아쉽긴 하죠. 네, 가지고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역대 두 번째 작년 올해 10연패를 하면서 더 이상 바닥에 이 영상을 찍게 만드는 그 원인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꿈도 희망도 없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빅딜이 나옵니다. 저희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뭐 라렌과 버튼의 트레이드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항상 농구 보면서 얘기하는 게 라렌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답답하다. 저 뭐 하는 거냐. 슛도 안 된다. 리바도 안 된다. 수비도 안 된다. 스크린도 안 된다. KCC 분위기에서도 버튼이 되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엔 왔는데 우리는 좀 좋아했죠. 더 이상 답답함은 없다. 저는 일단 오늘 컨셉을 잡고 왔는데 여기서 나빠질 것도 없잖아요 사실. 더 이상? 네. 근데 버튼과 라렌의 트레이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왜냐면 외국인 교체권도 선물 안 했고 팀 스타일을 확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팀에 가장 필요한 게 히어로 볼을 해줄. 그러니까 모두가 6번 선수에게 공을 줄 때 본인이 올라가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뭐 리바운드나 수비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당연히 있겠지만 공격 쪽에서 답답함이 안 느껴지게 해줄 선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결론은 폭탄 돌리기에 폭탄을 제거해줄 사람. 그 버튼은 그래도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박지훈이 나갔을 때 넘어올 때 그 전에는 거기서도 버벅대는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버튼이 있으면은 그래도 코트를 넘어와서 게임을 1번 같이 플레이를 하니까 선수들도 코너에서 이제 받아먹는 것도 우리 팀에서는 받아먹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배병준이나
고메즈나. 고메즈도 있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지만 최성원 선수도 어딘가에 거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컨디션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방금 말한 거에서 느끼는 건데 이 최성원 선수가 계속 부진한 것도 사실 코칭 스텝의 영향이 없진 않아요. 원래 어떤 부진한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가 가장 잘하는 거를 살릴 수 있도록 패턴을 짜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코너에 박아두는 거 최성원 박아놔야 됩니다. 본인은 싫어하지만 잘하는 걸 해야죠. 네. 버튼이 왔으니까 예를 들어 최성원이 오른쪽 코너에 있다. 그럼 왼쪽에서 투맨 게임을 하면 최성원 앞에 있는 선수가 당연히 도움을 들어올 거고 찬스가 나잖아요. 근데 물론 버튼은 충분히 빼줄 능력도 있고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데에서 선수가 넣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플레이도 이제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 빅딜이 나고 나서 제가 커뮤니티를 좀 봤는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한마디로 양팀 팬들 반응이 이거였어. 제보다. 근데 실제로도 제보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야 저도 그래. 그렇게 답답하진 않잖아. 안 들어가면 어떡해. 아니 안 들어가도 쏴줘 고마워. 쏴줘 고마워. 그때는 쏘지도 못했고. 맞아요. 답답하고 뭐 그랬는데. 샤클락 쫓겨가지고 터프샷 던지는 것보다 버튼이 드리블 하다가 올라가는 게 훨 낫죠. 자, 가스 공사 했을 때 드디어 연패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스에서는 용병이 한 명밖에 안 났었고 어떻게 보면 좀 재수가 좋게 우리가 이겼다고 볼 수 있죠. 은도에 28, 28 했어. 은도회가 이제 금도회가 돼가지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요즘에. 아니 리바운드 50개 더 잡아봐. 우리 버튼 딸깍. 버튼 해줘. 결과적으로 버튼 딸깍으로 이겼습니다. 그전 경기에 이제 게임새가 좀 한 줄기 빛을 봤는데 그 결과가 그 다음 경기에 그나마 바로 나왔어요. 사실 맞출 시간도 거의 없었을 텐데. 다음 게임 하죠. SK전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게임 보면은 이 쿼터까지 이러다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였죠. 형님 프로팀은 이기는 게 사고는 아닙니다. 맞는 말 같은데 나는. 아니 뭐 어디 홍대부고가 SK를 이기면 사고죠. 근데 프로팀이 이기는 건 사고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고 맞는 것 같아. 그런가? 나한테 사고야. 그 SK를 이긴 것 자체가. 사고로 하겠습니다. 사고 한번 치나? 사고 날 뻔했어. 근데 진짜로 이 쿼터까지는 대충 해. 이길 수 있어. 그러는데 전희철 샤우팅을 듣고 정신 차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니까 완전 털렸죠. 원희가 원희했죠. 저는 SK 진짜 사실 얄밉게 잘하더라. 진짜. 40점 각오하고 갔거든요. 딴 사람 막자. 근데 딱 29점하고 트리플 더블하고 퇴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원희가 은퇴 선언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누구보다 저는 박수를 크게 쳐줄 수 있어요. 근데 고생했다, 저번에도 원희야. 원희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고 또 뛰잖아. 내년에도 또 내가 보기엔 이거 좀 더 하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50만 달러만 더 달라. 돈을 좀 더 달라는 그런 안목의 뉘앙스를 풍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그건 내 피셜입니다. 수당을 올릴 수는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오죠. 없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빠질 게 없잖아요 여기서. 근데 버튼이 와서 지금 3경기밖에 안 했는데 희망을 봤어. 저는 봤습니다. 네. 제일 걱정됐던 건 마레이나 코번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였는데 그래도 오브라이언트가 오면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한번 접고 들어가는데 2라운드 우리 LG전에 4쿼터 시작하자마자 마이클 형이 나옵니다. 마레이를 상대로. 지금 마이클 형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그게 사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그때 마레이가 라렌한테 좀 기억에 잊혀졌었어, 형은. 근데 그때 제가 마레이가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라렌한테 좀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라렌이 거의 30분을 풀로 뛰었으니까 4쿼터 한 3분만 버텨달라고 감독이 내보낸 것 같아요, 마이클 형이.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야 마이클 형 나왔다. 영아 제발 2분만 버텨줘라. 정확히 1분 48초 동안 파울 3개 하고 나갔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돌려보면 재밌을 거예요. 마지막 파울은 팀 파울 4번째 파울은 마레한테 정권 지르게 하고 나갔어요.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오브라이언트는 그것보단 낫겠죠. 사실 큰 기억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그때 우리가 잘했던 시즌이어서. 그때 DB는 못했던 시즌. 네, 그래서 사실 뭐 족밥 별로 기억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반대되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팀이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은 용병이 너무 못했던 것도 맞아요. 영 이후에 됐고 알렉산더도 뭐 영이랑 뭐 난 별 차이가 없었어. 그냥 그거를 그 몸 상태를 모르고 데리고 온 건지. 올해처럼 그 용병 농사가 흉작도 이런 흉작이 없어. 밭을 완전 갈아버려야 될 정도로 흉작이 된 용병 농사였죠.
자, 이제 다 했고 결론을 내보면 2년 연속 작년은 9등, 올해는 현재 단독 꼴찌. 이 난리가 난 원인은 국장님, 저는 말 안 했어요.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근데 나는 국장님도 그냥 회사원이라 생각해. 여기서 실드가 나오니까 같이 트럭도 보내신 분이 저는 한 80%는 그 프런트가 아니고 한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아까 그 SK전이랑 했을 때 게임이 끝나고 사무국장님이 그 KBL 가서 항의하는 걸 봤어. 내가 그때 사진 찍어서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역시 농자랄이라서 저렇게 항의도. 아니 농구는 진짜 잘 알아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모든 농구인들 다 모아놔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농자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그 게임을 망쳤다는 건 본인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봐서 알겠지만. 하지만 80%는 그 한 사람 때문이다. 용병이 어떻게 망하든. 근데 이게 저희가 프리뷰 예전에 시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한 거는 뭐 어찌됐든 잘했어요. 우리가 성적도 좋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 이제 한계가 온 게 아닌가. 네, 그게 작년에 우리가 조직을 보였고 올해까지 이렇게 된 거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동준이가 얘기했던 게 뭐 여준석이나 이현준 우리 오면 다른 팀 팬들 막 들고 일어난다. 어떻게 저딴 팀한테 가갖고 선수 다 망친다.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박재혁 기자도 어제 저부터 얘기하는데 그냥 구단 운영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사실. 뭐 왜냐면 틀린 말도 아니지. 네, 왜냐면 KCC나 LG나 DB 뭐 이런 팀들은 진심으로 우승을 하고 싶고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는 우승을 하고 싶지 않은데 우승을 하고 있어. 네, 근데 막상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열심히 해요. 용어도 막 바꾸고 막 그래서 우승도 막 했잖아. 막상 가면 또 열심히 해.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돈을 안 쓰고 이렇게 관심이 없는 팀이 결국에는 역대 세 번째 우승 많이 한 팀이 돼버리고 그러면 사실 이게 외부에서 저희는 농구를 워낙 좋아하고 스포츠를 오래 봤으니까 근데 외부에서 보면 조롱거리가 돼요 사실. 그런 이게 팀이. 이런 리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슨 급을 하면서 저희 뭐 NBA 보시는 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NBA 좋아해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자꾸 이제 자국 리그를 비하하게 되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막 니네가 이렇게 막 하는데도 니네 우승하잖아. 이게 좀 전체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여러 종목 결론은 모든 스포츠는 투자한 팀이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게 맞긴 맞고. 저는 그래서 매번 말합니다. KCC, SK, DB 같은 팀이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고. 그럼. 투자 많이 하는 팀이 우승을 해야 다른 팀들도 같이 들어오고 할 텐데 그러기엔 우리나라의 샐러리들이나 그치. 기관들이 너무 강하다. 예를 들어 다른 팀도 야 안양도 저렇게 해서 우승하는데 니네는 뭐냐가 되면 이제 돈을 더 줄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네. 팀 KBL 전체에서는 계속 효율화해라 이런 말이 나올 테니까. 효율화 죽이거든 안양. 효율을 죽이죠. 장난 아니에요. 마른 걸레에서도 물을 짜내는. 그러니까 막 동준 씨 말한 대로 그 제도 같은 거 그런 거 KBL 쪽에서도 좀 우리 아시아쿼터가 되게 정착이 잘 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쿼터 지금 금액 상한 이거 19만 5천 원. 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 좀 해야 되고 용병도 지금 계속 KBL 기존에 뛰던 용병들 다시 돌아오는 게 사실 매력적 리그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썼던 선수 또 오고 그런 것도 네. 어차피 일본, 중국 가면 돈 훨씬 많이 주고 또 일본에서는 얘가 B리그 1에서 좀 못해요. 그럼 B리그 2로 간대요. 서로 이게 엄청 활발하다 그러더라고요. B1이랑 B2랑. 그러다가 B2에서 좀 잘하면 B1의 다른 팀에서 또 모셔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데 우리 조금 부러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 않나. 그렇죠. 뭐 일본에 경기 보러도 가봤지만 경기 규모, 뭐 리그 운영, 팬의 팬 규모, 분위기 뭐 이런 게 사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어마무시하죠. 지금도 사실 열기는 그렇게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성적이 나쁘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팬들은 끝까지 계속 가요. 주말에는 여전히 그래도 많이 와서 이 와중에도 진짜 응원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떠들 일인가 이게 좋은 일로 떠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안 그래서 좋은 네. 빨리 얘기해. 네. 꼴찌 한다 안 한다. 저는 4강 봅니다. 아씨 뭐야? 저는 4강 봅니다. 4강. 논리적으로 얘기해봐요. 2등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버튼이 이제 평균 득점을 35점 정도 찍어주고
변준영이 돌아와서 MVP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그 조니 오브라이언트도 이제 버튼이 쉬는 동안 더블 자기 역할을 해주고. 충분히 해주고 뭐 정혁은 뭐 솔직히 정혁은 선수 요즘 수비 본체입니다 우리 팀에. 동의. 그냥 수비의 핵심이에요 정혁은. 인정. 정혁은도 이제 본인의 위치에서 받아먹는 거랑 수비만 열심히 해줘도 1인분은 하는 선수고. 저희가 최성원 선수도 나빠질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다시 올라오고. 빠질 거 없지. 저희가 이긴 경기를 천천히 보잖아요. 정현건 선수가 거의 네. 진짜 정혁은이 잘하면 이긴다. 아까 말했죠. 공격은 가다가 6번 주고 수비는 12번이 연락이 뛰어다닙니다. 얘 막으러 갔다 쟤 막으러 갔다 여기 더블팀 갔다가 영병 대신 막아줬다가 스틸 나갔다가 하여튼 더 떨어질 데가 없어서 4강. 그러니까 6강을 뚫고 그렇죠. 6강 플레이오프는 이겨서 4강에서 떨어진다. 6등은 기본이고 우리 지금 6강 가려면 플레이오프 몇 등까지 가야 또 밑에 내 팀. 밑에 내 팀? 이겨봐요. 네. 소노, 삼성, DB, KT. DB KT? 네. KT는 너무 지금 KT 걔네 지금 7게임 이상 차이가 걔네 지금 외국인 이슈가 너무 큽니다 사실. 우리 팀 못지 않은 외국인 그러면은 갖고 있기 앞으로 때문에. 너 말대로라면 KT는 전패하고 우린 전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6강에서 가스공사 만나서 이제 니콜슨이 부상을 당한다는. 소설을 써 소설. 그리고 뭐 전 충분히 가능한 아니 겁니다. 그냥 꼴찌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4강 간다니까요. 자, 이거는 방송용이고 진지하게. 진지하게. 네. 저 꼴찌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무관팀은 무관팀의 DNA가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는 한 번도 꼴찌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이번에 세울 것 같은데. 아 저는 이겨낼 수 야, 있어요. 원래 우리는 내가 원래 꼴찌를 안 하겠다는데 반대가 된 것 같다. 그냥 해요. 그것도 근데 그러니까 나도 그 SK전 보기 전에는 우리가 꼴찌 안 할 것 같았거든. 근데 소노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꼴찌 하겠구나 또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소노가 왜 꼴찌를 할 것 같냐고 했을 때는 감독이 김태술도 아직은 그 용병 자체도 소노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 왔던 선수 캔바오? 캔바오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상 당했어. 우리만큼 악재가 많은 팀인데 이정현도 부상이고. 그래서 나는 안양이 꼴찌 만약에 안 하면은 소노가 우리보다 밑에 깔 수도 있고. 저는 지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항상 어떤 팀이든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팀은 상대가 못할 때 이기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대가 못하는데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버튼이 오고 세 경기는 솔직히 1점 쿼터는 와르르 무너진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정도만 이겨줘도 저는 꼴찌는 안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2게임 차죠? 맞나? 그렇죠. 2게임 차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 아니 맞대결 2번만 이겨도 뒤집습니다. 소노도 지금 뭐 안정적이지 않아. 우리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리고 상태. 아까 동현 씨 얘기했던 거를 약간 기록적으로 보면 우리가 포터에 한 자리 점수한 게 되게 많아요. 이게 평균적이지 않아. 네, 저희가 평균 득점이 꼴찌거든요. 수비는 뭐 같이 못하면 저는 맨날 늠농구라고 하는데 같이 못하면 상대보다 한 골만 더 넣으면 이기니까. 같이 늪으로 네, 들어가는 같이 늪으로 빠져서 같이 60점 넣어도 우리가 한 골만 더 넣으면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농구라는 종목이 골을 많이 넣는데 골이 안 들어가. 그것도 또 이제 패배를 부른다고 네. 선수들이 지금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맞아요. 뭐 그러니까 쏴야 될 타이밍에도 못 쏘고 쐈을 때 망설이기 때문에 성공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한 연승 한 번만 하면은 어느 정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구난방으로 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네. 좀 풀렸나요? 넋두리가? 더 쌓이는 것 같은데. 한 4시간짜리 특집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다 풀려면 그래도 뭐 이게 그리고 솔직히 제일 처음 생각은 약간 백분 토론처럼 패널 4명이서 팬들 질문 받고 그러니까 버저비터 로스터에서 모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한을 풀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막 사람들 우르르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막 성토에 장애돼갖고 저는요 막 이래서 문제일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여건이 그렇게 안 돼.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감독님 사퇴하십니까? 사퇴해야 된다 안 된다? 저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래도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한 감독님인 거 맞고 또 우리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고 막 내치는 건 사실 저희도 원하지 않고 감독도 원하지 않고 프런트도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반등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경질은 안 될 겁니다. 그게 꼴찌를 안 하는 거라. 그렇죠. 꼴찌만 안 하면 경질은 안 돼.
그다음 감독님 어차피 계약의 마지막 해니까 감독님은 이제 바뀌고 아마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대로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시즌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뭐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사퇴를 한다고 할지언정 프런트에서는 이번 시즌까지는 동행이 달라 해야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계약이 솔직히 감독님도 이번에 플레이오프를 못 갔을 때는 계약이 안 되는 건 누구나 뭐 프로 감독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다면 이제 최승태 코치가 만약에 감독이 된다면 뭐 우리 다음에 양희종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해서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의견은 올부 때 사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만약 우리가 연패가 쌓였다면 승이 없었으면 네, 끊어 12연패를 했었으면 그랬으면은 저는 할 말 없었지. 감독님 성정상 어렵겠지만 지금 코치님들한테 맡기고 나머지 경험을 쌓는다는 의미로 본인께서 이제 그만두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끊었고 그 빅딜도 전찬희 감독님하고 뭐 얘기가 잘 돼서 한 거니까 어쨌든 새로운 용병도 교체도 해서 마지막 이제 반등을 노리겠다고 인터뷰도 하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저도 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즌이 오면서 책임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감독 코치님 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사실. 맞습니다.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저도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커요. 네. 과거에 성적 잘 나왔던 건 팩트고 그렇다고 안 된 것도 작년 올해 것도 팩트고 하는데 내부 승진을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니 작년에 같이 말아먹고 왜 또 올리냐 그냥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김선식 감독님 밑에 있었던 거지 새롭게 되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이게 생각해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감독이 있는 상태에서 코치가 본인의 입김을 넣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잖아요. 네. 감독으로 있을 때랑 코치로 있을 때랑의 능력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렇죠. 응. 네. 저도 지지난 시즌이죠. 저희 우승했을 때 그때 느꼈던 게 요새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들도 젊은 지도자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트렌드가 그렇다면 우리 팀도 따라갈 만한데 최승태 코치는 선수로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미국도 왔고 영어로도 다 소통이 가능하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번에 감독 대행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잘할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기류에 이게 신선한 감독으로서는 최승태 코치님이 제일 적합한 상대가 현장 경험도 있고. 안양 팀을 떠나서 다른 팀을 만약에 안양과 계약이 안 돼서 다른 데 나갔어도 최승태 코치는 언젠가는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 나올 게 없죠. 네. 그리고 저희가 뭐라고 이게 대안이 저희가 세운다고 해도 이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니들이 뭔데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 말고도 많이 보시는 분 진짜 많잖아요. 사실. 아, 그럼요. 만약에 골수팬 제일 많을 거예요. 네, 다들 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대신은 아니지만 생각들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뭐 작게나마 얘기라도 한번 한풀이라도 해보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원래는 이제 동네에서 같이 맥주 한잔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같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조건 농구를 있어요.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정답은 아니고 저희 안에서도 뭐 이견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 생각은 이렇다. 네. 그런 정도고. 결론은 팀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네. 잘하면 이런 것도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다들 욕하면서 보시잖아요. 잘하면 지금 우리 다음 경기 어떻게 응원하지? 응원 도구를 하나 만들어볼까? 이런 거 회의하고 있지.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가 제일 재밌어. 네. 저희가 원래는 저희 멤버 전원 출연시키고 저는 안 나오려고 했어요. 저는 출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다 현업이 있다 보니. 네. 그래서 다 오면은 저희는 진짜 재밌게 좀 더 재밌게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최소 인원으로 왔는데 기획을 되게 많이 해놨는데 다 망했고요. 사실 더 이상 선수 어떻게 부릅니까? 이 상황에서 미안하게. 다음은 아마 저희 시즌 끝나고 양희종 선수 진짜 복귀하면 섭외를 할 수 있겠어요? 섭외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누가 하는데? 저랑 민재 가면 돼요. 지원이 형이면. 저희가 삼고천에서 쫓아가가지고 원래 1회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2회 때는 들어갔는데 저희 목적은 양희종을 출연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번외로 한번 같이 얘기해볼게. 양희종을 섭외하기 위한 계획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잠깐 생각해. 공항에서 올 때부터 쫓아가. 아니지 인터뷰 따는 연애 가족
그래서 AA 우리 마이크에 그것도 붙여. 그래서 이게 진짜 솔직히 AA 마이크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지. 네, 그래서 그때는 손에 따는 거야. 괜찮다. 그래서 쇼츠로 만들어서 근데 자기들- 평일에 오면은 못 가는데. 누군가 가야지. 1인 3역. 어? 1인 3역. 아, 그러니까 알바생 저렴한 애들 쓰면 될 것 같은데. 학교가 아니라.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휴대폰으로만 찍어도 돼요. 그래. 네. 그래서 사실 어렵잖아요. 이걸 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박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속도전인 게 양희종은 분명히 안양이 온다는 소식이 있잖아. 그러면 그 농구 매체에서 인터뷰를 딸 거란 말이야. 그 속도전이야. 우리가 먼저 해야 돼. 근데 다른 기자들은 안양 사무실에 오면 기사를 따로 오겠죠. 우리는 공항으로 찾아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판이 커지죠? 공항에서 하는 거야. 어때? 괜찮지? 근데 마이크는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만 맞으면. 저희 막내들 인터뷰를 했잖아요. 저희가 먼저 했잖아요. 그때 사실 이거를 제가 시간이 없었고 못했는데 이거를 해갖고 아이돌 그거 하는 것처럼 그거 AV 괜찮다. 네.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네. 그러면 저희 모르니까 아예 선수들한테 로고가 박혀 있는 거야. 네, 로고로 해갖고 해서 선수들한테 좀 자부심 가질 수 있게 우리 팬들 저희가 제작은 저희가 하지만 사실 저희가 도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클랩 할 때도 KBL에 팬 전용 유튜브가 있나? 그렇고. 없죠? 없지. 아니, 찾아보니. 아니 그렇게 뭐 브이로그 같이 하는 경우 말고 우리 같이 뭐 인터뷰를 하거나 선수 없을 겁니다. 그런 거는 괜찮다. 저희가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닌데 예, 박지훈 선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할 말 다 했죠. 이쯤 마무리 마지막 할 마무리. 말. 각자 이제 마지막 멘트 한 번씩 합시다. 이번에 10연패 끊는 경기 있었잖아요. 저 솔직히 울 줄 알았거든요. 눈물이 나올 뻔하긴 했는데 저 이기는 순간 울음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4쿼터에 따라가는 박지훈의 버저비트 3점이 한 번 나왔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선수도 그걸 보고 있는 나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던 팀, 내가 사랑하던 팀은 당연히 승리가 더 익숙했고 영광의 순간이 있었고 너무나 좋은 팀이었지만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지? 어쩌다 저런 버저비터 3점 한 번 나온 것 때문에 환호를 하고 그 10경기 지고 한 경기 이긴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해야 되지?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시 영광의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꽃은 핍니다. 제가 대답할게요. 오겠냐? 아, 근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오긴 하겠지만 당분간은 힘들 것도 이미 예상은 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이만큼 기쁘게 해주는 것도 또 없으니까 은퇴하세요? 은퇴 인터뷰를 하고 앉아있어. AV 접습니까? 하여튼 근데 그 경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대구랑 했을 때 연패 끄는 것보다 그 전에 LG전을 했을 때 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거의 지고 솔직히 나도 4쿼터에 그냥 지겠지 했는데 악착같이 쫓아갔단 말이에요. 막판에 뭐 먹어서 실제로는 4점 차로 졌지만 그때 그 쫓아가는 모습 그런 걸 보려고 사람들은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경기의 승패는 스포츠니까 날 수밖에 없는데 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그 지더라도 쫓아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난 선수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멘트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 똑같아요 저도. 예. 제가 이 콘텐츠를 하려고 한 이유도 저희가 잘 될 때 한 게 아니고 안 될 때 시작했잖아요. 그치. 잘 될 때는 저희는 그냥 이기는 거 쫓아가느라고 신났어요 다들. 안 될 거를 알고 한 것도 있고 사실 안 되니까 우리끼리라도 즐겁게라도 보자, 그 와중에라도 즐거움을 찾자라고 해서 한 거고 그게 쭉 이어진 건데 솔직히 이렇게 안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 정도일 줄은. 근데 진짜 꼴찌만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우리 그 구단 역사의 그 네. 꼴찌 맞아요. 기록을 좀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 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반등 요소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응원합시다 우리. 네. 그래서 했던 거고 지금도 뭐 많이 계획된 거랑은 틀어졌지만 어쨌든 저희는 항상 응원 열심히 할 겁니다. 네. 각자 저희 같이 갈 때도 있고 따로 갈 때도 있지만 동준 씨나 민재 씨가 갈 때마다 응원하면은 진짜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같이 처음에 하기가 어렵지 선창을 하면은 뒤에서 따라 붙어서 해주세요. 엄청 열심히 막
거의 악을 써가면서 해주시는데 그거만큼 선수들도 다 들리고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선수들도 고맙다고 얘기를 해줬고 나와서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냥 우리 팀이니까 끝까지 응원합니다. 그게 결론이고요. 준비한 마지막 멘트 해볼게요. 1승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지난 2년 괴로운 경기를 보여드려 죄송하다는 선수들을 방패 삼아 이 모든 책임을 방관하고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성적도 꼴찌, 평균 관중도 꼴찌, 그저 홍보용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팬들의 응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ONAWA 특집 안양 썰전 추락하는 안양 정관장 이대로 괜찮은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